자, 오늘은 AWE랑 그리고 G2에 대한 목표가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AWE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AWE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또 타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뭐였었나요? 바로 금리 인상이었었죠. 금리 인상을 연내 3회 정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독자방에도 올려드렸다시피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 2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올려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상이 3차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솔직히 좀 비현실적인 부분들이고 최대 2회까지는 가능한데 앞으로 물가가 좀 안정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연 1회 정도 올해까지 해서 한 번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2회에 가깝지만 이게 1회로 줄어들기 위해서는 자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물가 안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은 일단은 어저께 발표했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 발표가 되는 게 이제 고용 지표입니다. 일단 물가 데이터부터 보게 된다면 PC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4.1%로 상승세를 보여줬죠. 연준의 목표 물가는 2%예요. CPI나 뭐 PPI나 이런 것들도 거의 지금 3.8% 후반대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4%대까지 PC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6월 달에 발표가 된 것은 5월 달치가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하고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매번 이런 변동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물가 상승 압력을 불어넣어줄 수밖에 없었던 주된 요인이 뭐였었죠? 바로 유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6월 달에 CPI, 이제 6월 달에 CPI, 이제 7월 달에 발표하게 된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유가에 대한 흐름들을 체크를 하고 봐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 협상이 이루어졌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 거예요?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크루드유입니다. 5월 달치가 6월 달에 발표가 된 거예요. 5월 달 평균 유가 가격이 얼마냐면 거의 100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가가 몇 불이죠? 거의 68불에서 69불. 30%나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떤가요? 이제 7월 달에 발표하게 될 PCE와 7월 달에 발표하게 될 이제 CPI는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좀 더 안정된 흐름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물가 데이터가 7월 달 들어서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좀 안정된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패드워치상으로 봤을 때 자,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표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어쨌든 7월 달은 원래 동결 가능성이 높았었고요.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에서 한 60%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71.65%로 올랐죠. 근데 한 가지 변한 게 뭐냐면 9월 달 7월 달은 동결, 9월 달은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12월에서 1월 사이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2027년 원래는 몇 번? 연내 3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내 몇 번? 1회로 바뀌어진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게 되시면 27년도에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을 몇 번? 한 번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물론 그 이후에 고용이라든지 물가가 변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바뀔 수 있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027년까지 2번이 아니라 이제 한 번에 그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시장의 큰 문제, 자, 돌발성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라면 사실 이제는 바닥일 가능성 또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단기적인 흐름들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다는 거죠. 악재라는 게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쟁이라는 게 발생될지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함부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단기적인 흐름대로 봤을 때는 현재 불확실성,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져다든 이슈가 금리 인상이었던 부분들인데 현재 물가가
물가가 안정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되고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지금 AWE 같은 경우도 일단 시장이 추가적인,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많이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현재 쌍바닥 형태를 띠게 되면서 지지를 해주고 회복해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AWE는 한 차례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AWE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시면, 우리가 항상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인의 가격,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을 할 때는 기존에 어쨌든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대부분 코인들도 이런 하락 형태를 많이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에서 떨어졌던 만큼 거래량이 동반돼서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그렇다는 것은 위쪽에 매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위쪽에 매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더라도 결국에는 투매가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매라는 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매물이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때는 항상 이런 투매가 나온 위치들을 꼭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지난번 AWE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시면 이 투매라는 게 뭐냐면 급락이 나왔던 구간들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게 되시면 위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거래가 터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떨어지면서 워낙 거래가 많이 터져지다 보니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위쪽에도 거래가 이만큼 실렸다라는 것이죠. 거래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다라는 것은 이 거래량만큼 물량이, 매물이 위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30원 구간에서부터 해서 160원 사이에는 현재가 위쪽으로 했을 때 매물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위치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이탈하자마자 투매와 차익 매물들이 대거 나오게 되면서 크게 현재 급락이 나와준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보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107원에서 106원 구간이 1차적인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18원 구간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투매가 나왔던 위치들, 강력하게 나왔던 위치들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현재 106원 구간이 강한 저항 위치,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는 117원에서 대략 한 115원에서 118원 정도 사이, 115에서 118원 정도 사이, 그렇죠? 이 구간을 만약에 돌파를 했다 그러면 125에서 129,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는 이런 식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거래대금이 동반된 채로 상승 추세,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간에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이 흔치 않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 만큼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코인 중에 하나인 만큼, 거래대금 그만큼 실리는 만큼 이제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현재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만 말씀드렸지만 대응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대응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상승 파동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급등하고 나서 내려갔다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에 눌림목 구간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이 눌림목 구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면, 앞에서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되면서 급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거래량이 동반된 자리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지 라인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눌림목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그런 위치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위치라는 것이죠. 이탈하게 되면 정리를 해야 되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거래가 터졌던 구간들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딱 90원, 89원 위치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로서는 얼마죠? 대략적으로 대략 94원에서 95원 구간입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15분 봉상 봤을 때도 어쨌든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잖아요. 근데 한 차례 쉬어가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눌리는 흐름들이 또 나와줄 건데, 이 눌리는 구간에서도 95원을 이탈하면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눌렸다가 15분 봉상,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두셔야 되는 것은 15분 봉상 50선만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50선도 똑같이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거예요. 그리고 50선을
돌파하는 순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한 번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을 때 눌림목 구간에서 잡는다라고 해서 최대한 저점, 싼 구간에서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수익 볼 확률이 높은 위치는 이런 50일선을 돌파하는 순간에서 나오거든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50일선 돌파하는 순간부터 대부분의 코인들은 항상 급등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단 모든 코인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코인들, 주식으로 따지면 주도 섹터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15분 봉상 51선을 돌파를 할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수익 볼 확률이 꽤 높은 타점에서 진입을 한 거라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AWE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토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